상승장이 더 이어질 거냐라고 질문이 나온다면 조금 더 갈 거라고 봐요. 확산기와 급등기의 중간 단계에서 완전히 혼재돼서 나타나고 있다. 집을 많이 사게 되면 수익을 볼 수 있다. 이 관점으로 계속 가게 되면 하우스 푸어라는 현상이 나타날 거고, 이분들이 분명히 물건을 던지게 될 거다. 네, 안녕하세요. 부동산 투자 이렇게 쉬웠어의 저자이지만 이제는 부동산 상승 신호, 하락 신호의 저자이기도 한 부동산 가치 투자를 지향하고 있는 불용 신영강입니다. 처음에 책을 만들었을 때는 시장의 사이클이 주력으로 쓰려고 했던 내용이 아니었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이해하기 쉽게 무언가를 좀 정리를 해보자라고 하다 보니까 저는 부동산 시장도 일반 자산 시장의 흐름처럼 사이클이 있다라고 봤던 사람 입장이다 보니까 세분화시켜서 좀 정리를 해야 되겠다. 그리고 그 단계마다 어떤 현상들이 주로 많이 나타나는지를 정리를 한다면 많은 분들이 조금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 때문에 정리를 좀 했고요. 처음에는 이제 당연히 침체기부터 시작을 하죠. 근데 침체기가 계속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분명히 이제 회복하는 단계가 생겨날 거고요. 이 회복을 하기 직전에 분명히 회복하는 과정에 준비되는 회복 준비라고 해서 뭔가가 시작하는 그 시점이 있을 것이다. 세 번째로는 그 회복 준비가 지나면 결국 이제 회복하기 시작하잖아요. 그래서 그 단계를 회복기라고 했고요. 회복을 하게 되면은 당연히 이제 사람들이 부동산 시장이 움직이는구나 라고 생각을 할 테니까 당연히 상승하는 과정을 겪게 되고, 그래서 그 단계를 상승기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이 시점에 정부 규제와 맞물리면서 주변지역까지 확산되는 그 단계가 생긴다라고 해서 그 단계를 확산기라고 표현했고요. 어느 정도 확산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이때쯤 되면 많은 사람들이 또 무슨 생각을 하냐면 이제 상승을 하는구나, 돈을 좀 벌어야 되겠구나, 수익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늘어나면서, 근데 이제 마침 또 이때는 규제가 또 더 심해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비조정 지역이라든지 규제 지역을 벗어나는, 또 그래서 원래는 예상하지 않았던 수많은 지역들이 상승하는 그 장을 저는 급등기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외곽 지역까지 오르는 장이기 때문에 급등기다. 그리고 이제 그렇게 되면은 꽤 많은 사람들이 이제 집을 산 상황이 되게 되니까 아무래도 정부도 안 되겠구나, 공급을 더 많이 늘려야 되겠구나 라면서 공급은 이제 늘어나기 시작할 것이고, 그리고 이어서 기존에 이제 그 수많은 수요가 존재했던 것들이 어느 정도 빠져나가면서 수요는 감소할 것이고, 이러면서 조금씩은 쇠퇴하게 될 거라고 생각을 했죠. 그래서 그 과정을 또 쇠퇴기라고 표현해서 그 쇠퇴기 다음에 다시 이제 침체기로 오고 반복적으로 이 상황이 사이클이 이어진다라고 정리를 한 것이죠. 언제 몇 월 며칠부터 2단계다 이런 거는 없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 모습은요, 확산기하고 급등기가 혼재되어 나타나는 시장이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쇠퇴기라고 보기에는 지금 시장이 워낙 수요가 많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확산기와 급등기의 중간 단계 정도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급등기라고 하는 부분이 외곽 지역까지 상승하는 부분이 지금은 이제 조금씩 나타나고 있는 부분이라 그 중간 단계에서 움직임이 이어질 것이고, 이제 앞으로는 뭐 정부의 규제라든지 또 어떤 상황에 따라서 조금 달라질 수는 있겠지만 지금 딱 부러지게 확산기와 급등기의 중간 단계에서 완전히 혼재돼서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정리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수요자들 중에 상당히 지금 흔들리는 수요자들이 누구냐라고 한다면 아마도 무주택자들일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특히 이제 무주택자들의 가장 큰 문제점, 그분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 중에 하나가 모르는 걸 봤기 때문에 나도 수익을 내야겠다, 수익을 보고 싶다, 그리고 따라잡아야겠다, 그런데 손해는 보기 싫다, 이 생각이 지금 맞물려 돌아가고 있기 때문에 주저주저하는 시장인 것 같거든요. 이미 많이 오른 것을 보면서 그것을 아쉬워할 게 아니라 조금 단계를, 수준을 좀 낮춰서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지역이라면 언제든지 지금 구입을 하시는 게 저는 맞다라고 보는 입장이고요. 다만 다주택자들 같은 경우는 또 이런 부분이 있을 것 같아요. 다주택자분들 중에서도 굉장히 오래전부터 투자를 하셨던 분들 같은 경우는 이런 시장이 되게 복잡한 시장이 지나서 또는 뭐 쇠퇴기라든지 침체장이 오게 되면 이때 굉장히 무너지는 분들을 많이 봤거든요. 근데 그렇기 때문에 이분들 같은 경우 리스크 관리를 조금 하시는 분들이 많다고 보는데, 최근에 투자 경험만 있고 그렇기 때문에 지난 몇 년 동안 경험했던 집을 많이 사게 되면 수익을 볼 수 있다, 이 관점으로 계속 가게 되면 분명히 그분들은 리스크 관리에 실패할 가능성이 있다. 그것만 좀 조심하면 되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 부분 때문에 이분들이 제일 고민을 하시는 것 같아요. 아까 처음에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이분들이 이제 손해를 보기는 싫으니까. 근데 제가 얼마 전에 그 신문 기사에서 본 것 중에 3040 영끌했는데 그것이 맞았다 라는 기사도 봤었었는데, 사실 그것도 조금 사람들한테 좀 편견을 심어줄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왜 그러냐면 벌써 그 시장이 지나서 지금 또 많은 사람들이 더 올라간 상황에서 사고 있는 거잖아요. 상승 후반부에 접어들게 되면 가격은 분명히 상승을 하고, 상승을 하게 되면 누군가는 그 상승하는 거에 그 편승하기 위해서 영끌이라는 걸 한다. 근데 문제는 그 영끌이라고 하는 거는 그 순간에는 모른다. 언제 문제가 되냐면 아까 표현했던 것처럼 금리 인상이라든지, 더더구나 요즘 같은 경우는 이제 원리금 균등 분할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생기면서 본인이 부담해야 될 부담금이 되게 늘어나는 상황이 올 거거든요. 하우스푸어라는 현상이 나타날 거고, 이분들이 분명히 물건을 던지게 될 거다. 우리 2008년 금융위기 때 사실상 그때 하우스푸어가 전 국민이 하우스푸어가 발생됐던 게 아니라 그 당시 일부에 영끌했던 사람이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수준으로 추격 매수를 했기 때문에 발생된 현상이다. 그렇다면 오히려 추격 매수를 하더라도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수준, 이제 금리 인상까지 고려해서 한 몇 퍼센트 올라간다고 생각하는 부분까지 감안해서 이 정도는 내가 감당할 수 있다라고 하는 부분을 구입을 한다면, 설사 가격이 떨어진다 하더라도 내가 팔지 않는 이상 거주의 안정성과 그 다음에 사실 명목 손실이기 때문에 별 큰 문제는 없다고 봐요. 2010년도 그때 되게 힘들었던 분들이 만약 견뎌내셨던 분들 보게 되면 지금 그 이후에 상당히 또 많은 상승장이 발생이 돼서 수익을 발생하셨잖아요. 그리고 또 그때 그 무너진 분들의 물건들은 정말 가격이 싸게 나올 수밖에 없어요. 오히려 그때 지금 현재 상황에서 그 물건들을 사게 되면 나중에 다가올 상승장의 상승분을 고스란히 또 내수익으로 만들 수 있기 때문에 본인의 장기적인 포트폴리오 구성에 매우 도움이 될 수 있겠죠. 이 하락기라고 하게 되면 하락기 이꼴 금융위기라고 받아들이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사실 뭐 저도 투자하기 훨씬 더 이전에 우리 선배님들의 그 상황을 보더라도 금융위기는 딱 두 번밖에 없었잖아요. 사실상 IMF 때 외환위기랑 그다음에 2008년 금융위기 이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 이전에도 보게 되면 분명히 침체기나 쇠퇴기가 분명히 있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금융위기만 가지고 판단을 하게 되면은 뭐 전 세계적인 뭐 상황, 뭐 미국의 상황, 그밖에 환율 변화, 뭐 고용지표 되게 많은 부분들을 봐야 되는데요. 가장 기본적으로 부동산 투자라는 사람이 봐야 되는 부분은 결국 수혜 감소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현재까지는 청약 경쟁률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높다라고 알고 계시잖아요. 결국 그 말은 지금 현재 시장에서 집을 사고자 하는 수요가 상당히 많다. 수요의 감소는 청약 경쟁률의 감소로 나타날 것이라고 보여지거든요. 청약 경쟁률이 외부로부터 외곽 지역부터 조금씩 빠져나가는 현상이 나타날 것이다. 그러면 그 외곽 지역에서 청약 경쟁률이 떨어지는 과정 속에서 당연히 미분양이 증가하는 현상이 나타날 거거든요. 그러니까 청약 경쟁률과 미분양에 나타나는 현상들을 좀 더 집중적으로 보는 게 맞다라고 보여지고요. 실제로 그런 현상이 나타났던 게 2006년, 7년, 8년 이 3년 사이에 미분양이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늘어났던 그 시점이 분명히 있었어요. 그리고 우리들이 이제 요즘 많이들 불안해하시는 금리 인상이 있었잖아요. 그 금리 인상이 또 마침 그때 2005년 이후부터 금리 인상이 나타나고, 또 금리 인상이 나타나니까 원래 영끌해서 살려고 하는 수요가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이 되면서 수요는 또 거기서 빠지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같이 맞물리면서 나타나는 현상을 계속해서 지켜볼 필요가 있다. 그렇게 되면 분명히 이거는 쇠퇴기로 접어드는 과정이다. 저도 그냥 일반적으로 표현하게 되면 상승 다음에 쇠퇴나 하락이 발생하는 건 너무나도 당연한 현상이다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문제는 그것을 많은 분들이 맞추려고 하거든요. 맞추려고 하기보다는 그 현상이 만약 지방에서부터 올라오기 위해서라면 지방의 모든 지역, 거의 모든 지역들이, 그리고 지방에서도 괜찮은 입지에 해당되는 지역들의 중심지 지역들도 분명히 청약이 제대로 안 되거나 미분양이 나야 되는 상황이 와야 된다고 봐요. 그 부분이 밀고 올라오는 현상이 있어야 되는데, 작년 12월 10 며칠 날 17일인가요? 그때 지방의 조정지역 지역이 확대됨으로 인해서 주춤했는데, 최근 들어서 일부 지역 같은 경우는 그 움직임이 조금 살아나는 듯한 느낌이 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만 가지고 지금 뭐 공급 과잉이다, 그래서 지금 지방에서부터 침체되고 올라올 것이다라는 거를 지금부터 얘기한다는 건 좀 더 섣부른 판단이다. 아직은 어떻게 될지 모르는 부분이고, 오히려 지금 일부 지역 같은 경우는 지방 지역에서도 좀 살아나는 곳이 분명히 있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아직까지는 조금 저는 섣부른 판단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시장, 그러니까 상승의 중후반이 되게 되면은요, 그동안의 그 상승분이 길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그 기간의 상승분이 전 기간이 그렇게 움직인 것처럼 착각하는 그런 현상들이 발생하게 되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리고 그 과정에서 발생되는 게 우리가 흔히 말하는 버블이라고 하는, 누구는 버블이다 누구는 아니다라고 그 싸우는 그런 상황이 발생되는 이지만 버블은 터지기 전까지 모르는 것 같아요. 네, 저는 그래서 오히려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지금까지의 자본주의 사회에서 나타났던 공통적인 현상이 수익이 된다라고 하게 되면 사람들이 몰려드는 과정에서 과거의 그 침체라든지 하락의 흐름을 잊어버리고 마비가 된 상태에서 욕심에만 집착을 하는 경우가 많아지는데, 어떻게 보면 이제 앞으로 그런 상황이 되게 많아질 거라고 보여지거든요. 지금 현재 무작정 추격 매수보다는 자연스럽게, 이게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분명히 상승과 하락이 반복된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만 있다면 본인이 스스로 조금 조절할 수 있을 거다. 사실 솔직히 말씀을 드려서 상승장이 더 이어질 거냐라고 질문이 나온다면 조금 더 갈 거라고 봐요. 지금 현재 상황으로 보게 되면. 근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별로 투자하시려는 분들한테 좋지 않은 얘기를 가장 많이 하는 이유가, 이러다가 무너지신 분들이 결국 이 자본주의 사회 내 흐름 속에서 나락으로 떨어져 버리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분명히 조심하셔야 된다는 것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